네, 안녕하세요. 편입물리 전공 이론 수업을 맡게 된 오세경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물리학 하면 그냥 막연히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처음에는 일반 물리학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리학을 공부하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일반 물리학 단원은 크게 고전역학이라는 부분 요걸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부분일 거예요. 고전역학이라는 건 크게 힘 그리고 에너지로 어떻게 우리 주위에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고전역학인데 총 한 8개 정도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단원 안에는 뭐 일과 에너지, 그다음에 힘의 법칙, 운동의 법칙, 그다음에 뭐 원운동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규칙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힘으로써 일어나는 규칙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고전역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연력학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연력학은 원래대로 따지시면 고전역학 안에 포함이 좀 돼 있어요. 고전역학으로 포함이 좀 돼 있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자,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열의 흐름과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거든요. 얘는 총 한 3가지 단원으로 좀 구성이 돼 있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력학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자, 모든 물리학에서 연력학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단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편입물리에서도 매번 매해년도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는 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전자기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기학이 합쳐져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맥스웰 방정식으로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주위에서 무선통신이라든지 전자기파라든지 아니면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전자기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총 구성 단원이 한 7가지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전자기 유도,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기학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으로는 이제 파동학이라고 해서 대단원이 네 번째 파동학이 있는데 파동학은 우리 주위에서 파동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파동이라는 현상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주로 거울, 렌즈 같은 경우에 빛이 어떻게 굴절하고 반사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주로 파동학인데 우리 편입물리에서는 이 부분에서 골고루 한 문제씩 매해년도마다 출제가 되니까 어느 하나 뭐 놓치는 부분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까지는 이 4가지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 고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현대물리 부분에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네요. 매년도마다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 현대물리는 특강으로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현대물리도 대비를 꼬박꼬박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물리는 우리 뭐 빛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뭐 미시적인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는 게 현대물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의 기초 부분 다음에 핵물리라고 하는 부분 핵반응에 대해서 배우는 핵물리라고 하는 부분 이런 기초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현대물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반 물리학이 총 5개 큰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중단원의 개수는 약 한 25개 정도의 중단원으로 나와 있어요. 각 단원. 여러분들은 이 배우는 총 단원 중에서 현상이 어떤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규칙성이 어떤지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예측을 배우는 게 물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쪽에다 잠깐만 좀 얘기를 하면 일반 물리학의 문제는 보통 현상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현상이 먼저 주어져요.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한 우리가 원인을 파악한다라고 해서 네, 현상의 이해가 두 번째로 들어가셔야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엇으로? 자, 이 이해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규칙성은 무엇인지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상황에 대한 것이고, 규칙성을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규칙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에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측. 그렇죠? 자, 보통 물리 문제는 이 이해 부분과 규칙성 파악하는 이 두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10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물어보는 게 이 예측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물리 문제 뭐 구분 짓는 방법은 이런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게. 네, 커리큘럼을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배워야 되는 총 커리큘럼의 구성은 처음에 기초 단계, 그 다음에 기본 단계, 심화 단계,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단계로 좀 나눠지는데, 처음에 기초 단계 때는 뭐 우리 고등학교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리를 선택을 안 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물리를 너무 초보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초 단계 때는 말 그대로 물리 초보자인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자, 여기 나와 있듯이 고등학교 내신 때 그 이후로는 물리 공부를 거의 안 했다. 아니면은 대학교 때 일반 물리학 수업을 신청해서 듣지 않았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수업 대상입니다. 자, 수업 목표는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물리라는 숲이 있다면 멀리서 그 숲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숲의 모양이 대강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게 네, 첫 번째 기초 단계이고요. 자, 수업의 내용은 고등학교 물리 1, 2를 한꺼번에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도 좀 배웠던 부분을 바탕으로 물리가 무엇인지를 좀 보신다면 그나마 앞으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운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물리 1, 2 이 부분이 기초 단계이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네, 무엇을 앞으로 배우게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좀 기초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초 단계 수업을 마치고 나선 기본 이론인데, 기본 이론은 일반 물리학 전체적인 내용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물리학에 대한 나와 있는 거에 원리 위주의 수업이니까 제가 이 단계 수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미분이나 적분으로 네, 일반 물리학을 서술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한 일반 물리학을 서술하는 부분이고요. 기본 개념, 다음에 그런 기본 문제 풀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리학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본 단계 때 공부하는 방법은요, 이론적인 내용이 주로 한 70% 뭘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하는 게, 근데 내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100% 자기 것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이론적인 부분에다가 더해서 문제 풀이를 조금 병행을 해주시면, 네, 이 문제풀이가 한 30%가 더해져서 병행을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 단계에서, 기본 단계에서 100% 무언가를 배웠구나 라고 해서 정확한 이해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단계가 끝나면 일반 물리학 베이스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책을 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계까지 끝나면 여러분들이 현상의 이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기본 이론 수업입니다. 자, 기본 이론 수업이 마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게 이제 좀 심화 수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화 이론이라고. 자, 수업 대상은 기본 이론 개념을 끝낸 대상자이며,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 수업을 어느 정도 이수를 했지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이 심화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서술 방식이 좀 달라져요. 기본 단계 때는 최대한 미분과 적분을 가지고 서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최대한 미적분을 많이 쓰진 않아도 서술할 내용이 미적분으로 서술이 가장 깔끔하고 명확하게 된다면 미적분을 통해 가지고 그 일반 물리학을 서술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책들, 일반 물리학 교재들을 가지고 중요 사항을 조금 익히셔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중요한 현상들에 대한 서술들, 증명들 이런 것들이 보통 편입물리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익히시면서 심화 이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의 이해와 더불어서 응용과 활용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심화 이론에서 중점적으로 좀 잡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기초, 다음에 기본, 심화 이론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전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론 정리를 빠르게 한 번씩 나가면서 단원별로 어떠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를 좀 확인하는 부분이 문제풀이 부분입니다. 자, 수업 대상은 총 이론적인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 교재 중에서 필수 내용에 대한 증명과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에 있는 연습 문제들 같은 것들도 풀어보는 시간이 단원별 문제풀인데 이 부분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물리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단원별 문제풀이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다음 과정으로 학교별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기출문제 분석과 그 다음에 심화문제 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포함을 해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총 모의고사까지 보고 나면 나의 지금 현재 물리학적 실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을 전부 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편입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을 총 좀 단계별로 잘 이수만 했다면 여러분들이 12월 달에는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충분히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물리학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학습법이랑 그다음에 물리 문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